안녕하세요. 은야쌤입니다. 오늘은 GTQ 포토샵 1급 기출문제를 CS6 버전으로 풀어보겠습니다. 화면에 띄워드릴 문제는 2022년 2월달 B형 문제입니다. 작업에 앞서서 포토샵의 환경부터 설정해 보도록 할게요. 포토샵을 실행하고 나면 오른쪽 꼭대기에 현재 에센셜이라고 하는 작업 환경 확인할 수 있고요. 클릭하셔서 종류는 바꿔줄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에센셜 사용하시면 작업을 하시는데 무리가 없습니다. 혹시라도 작업하시다가 패널들을 이리저리 옮기거나 지웠을 때는 밑에서 세 번째 리셋 에센셜이라고 해서 초기화 시켜주게 되면 없어졌던 패널들 다시 복구될 거고요. 왼쪽에 있는 도구 상자의 제일 꼭대기 보시게 되면 화살표 보이시죠? 클릭하면 두 줄로, 다시 클릭하면 한 줄로 바뀌는 거 확인할 수 있으니까 본인이 보기 편한 방식으로 선택을 해 놓으시면 되겠네요. 위쪽에 에디트라고 하는 메뉴를 클릭하셔서 제일 끝자락에 있는 프리퍼런스라는 곳에 가시게 되면 하나하나 일일이 수정이 가능합니다. 제일 위쪽에 제너럴 선택하셔서 창을 하나 띄울 거고요. 인터페이스에 가게 되면 컬러 테마가 보일 거예요. 저는 잘 보이라고 밝은 테마로 선택을 해놨지만요. 그래픽 작업을 하게 되면 눈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어두운 테마로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전 밝은 걸로 선택을 해 놓을 거고요. 오픈 다큐먼트에즈 탭이라고 하는 친구를 저는 V체크를 꺼놓은 상태예요. 그렇게 되면 창문을 여러 개를 동시에 띄워놓고 작업을 하실 수가 있고요. 전체 창을 하나로 크게 넓게 보겠다라고 하신다면 오픈 다큐먼트에즈 탭을 켜놓으시면 되겠죠. 커서의 모양 중요합니다. 작업하실 때 브러쉬의 크기가 이따만한지 조그만지 그런 건 직관적으로 볼 수 있는 노멀 브러쉬가 좋겠죠. 혹시라도 노멀 브러쉬로 되어 있는데 프리사이즈처럼 십자가 모양으로 보인다면 그 친구의 경우에는 아마 캡슐 키가 켜져 있기 때문일 거예요. 캡슐 키를 꺼주시게 되면 노멀 브러쉬 동글동글하게 보일 거고요. 유니트라고 하는 단위 중요하죠. 포토샵은 화면으로 보여주는 게 기본이기 때문에 단위가 픽셀 단위입니다. 이 친구 제대로 설정이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주시고요. 글자 작업을 할 때는 포인트 단위죠. 픽셀과 포인트로 설정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오브젝트를 배치하실 때 어느 정도의 위치를 맞춰주시려면 가이드라인을 뽑아서 작업을 해주시면 좋겠죠. 그 작업을 하실 경우에 가이드라인을 이렇게 뽑을 때 배경 색깔하고 비슷하면 구분이 잘 안 될 테니까 컬러 바꾸는 것도 알고 계시면 좋겠네요. 마지막으로 타입이라고 해서 글자를 입력하실 때 한글 글꼴의 경우에는 한글로 보여달라고 영문으로 되어 있는 친구 V체크 되어 있다면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쇼 폰트 잉글리시라고 하는 친구는 V체크를 해제시켜 놓으셔야 궁서, 굴림이라고 하는 한글 글꼴을 한글로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첫 번째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지에 보시게 되면 파일의 이름과 크기가 지정이 되어 있지요. 새로 만들어 볼까요? 파일에서 새로 만들 겁니다. New 대화창이 뜨면 파일의 이름, 수험번호 빼기 본인의 이름 빼기 첫 번째 문제니까 1이라고 줄 거고요. 용지 사이즈가 400 그리고 하이트 500 단위가 픽셀 단위인지 꼭 확인을 하시고요. 레졸루션 72 컬러 모드 RGB 백그라운드 화이트입니다. 오케이. 가이드라인을 뽑아서 작업을 하시려면 눈금자가 보여야 되겠죠? 보여주세요 뷰 메뉴에 가셔서 눈금자를요 롤러스라고 켜주시게 되면 이렇게 눈금자가 보일 거고요. 이미지를 좀 불러오도록 할까요? 저는 에디트에서 프리퍼런스의 환경 설정에서 오픈 다큐먼트에즈 탭이라고 하는 친구를 V체크 해제시켜 놨기 때문에 이렇게 빈 공간이 보여요. 그럴 경우에는 빈 공간을 더블 클릭해서 소스를 불러오실 수가 있는데 만약에 창을 혼자 넓게 쓰겠다라고 하신 분들은 파일을 그냥 오픈하시면 되겠습니다. 시험장에 가시게 되면 문서 안에 GTQ 안에 이미지들이 모여 있을 거예요. 1급의 1번 열기 이미지를 불러오고 나서 이 친구의 크기는 아무래도 우리 거 400에 500짜리 보다는 좀 커 보이죠. 이미지 사이즈 가셔서 윕스를 우리 거랑 똑같이 400으로 맞춰봅니다. 하이트 494 우리 거 500보다 작네요. 하이트를 500으로 맞춰봅니다. 우리 거 폭
보다 조금 크죠? 자, 크게 들고 오는 건 잘려 보이니까 괜찮은데 작게 들고 오시면 나중에 늘렸을 때 깨져 보이니까 항상 낭낙하게 남겨서 데리고 오세요. 크게. 오케이. 저는 이 친구를 이동 도구 눌러서 그냥 끌어다가 가져다 놓을 거고요. 이렇게 창문을 따로 만들어 놓지 않으신 분들의 경우에는 컨트롤 A 몽땅 다 컨트롤 C 복사하셔서 여기다 붙일 겁니다. 컨트롤 V라고 하시게 되면 몽땅 들어올 거예요. 외부의 이미지를 가지고 오면 이렇게 레이어 1이라고 임의로 이름을 주게 됩니다. 나중에 레이어들이 쌓이고 쌓이면 이름이 헷갈릴 수 있으니까 그때그때 이름은 바꿔주시기를 권장하고요. 이름을 바꿔주지 않았다고 해서 점수가 깎이는 건 아니니까 본인 마음대로 설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이 친구 이름 더블 클릭해서 1급의 1번입니다 라고 이렇게 임의로 이름을 주도록 할 거고요. 필터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페인트 덮프 필터 메뉴에 가셔서 세 번째 줄에 필터 갤러리 가시게 되면 여러 가지 필터들이 보일 거예요. 아티스틱부터 찬찬히 찾으시면 되겠죠. 두 번째, 세이브 패스 열기구 모양을 만들어 주시면 되겠네요. 열기구 모양은 펜툴 이용해서 만들면 될 텐데 가이드라인 요만큼 필요합니다 라고 안내선을 좀 그어 놓고 그 안쪽에다가 그려주시면 되겠네요. 우선 뒤쪽에 알록달록한 친구는 산만하니까 눈을 감겨주도록 하겠습니다. 가이드라인을 뽑으실 때에는 위쪽에 있는 눈금자, 숫자를 끌어당긴다 라는 느낌으로 클릭 드래그 하시게 되면 선이 딸려 나오는 게 보일 거고요. 위쪽으로는 대략 150을 넘어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왼쪽으로도 대략 150 정도 넘어가지 않는 것 같아요. 자, 이 정도라고 가이드라인 뽑아서 이 안쪽에다가 열기구를 그려주면 되겠죠. 펜툴을 이용해서 그릴 적에 클릭하게 되면 직선이 그려질 거고요. 클릭 드래그 하게 되면 곡선, 클릭 드래그 하게 되면 곡선이 될 거예요. 곡선이 만들어지면서 이렇게 핸들 뽑혀 나오는 거 보일 텐데요. 그 핸들의 방향과 길이에 따라서 곡선이 영향을 받습니다. 클릭 드래그, 클릭 드래그. 더 이상 곡선이 필요 없다라고 한다면 그 핸들 뽑혀 나온 중심점을 Alt 누른 상태에서 클릭하게 되면 핸들이 잘려버리죠. 그럼 다시 직선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클릭 드래그 곡선, 클릭 드래그 곡선. 곡선을 더 이상 작업하지 않겠다라고 한다면 Alt 눌러서 중심점을 끊어주시게 되면 핸들이 잘릴 거고요. 직선으로 돌아올 수 있죠. 만들어 주실 때 처음부터 완벽하게 만들어 주시지는 않아도 돼요. 나중에 수정이 다 가능합니다. 곡선으로 바꿔주실 수도 있는 게 펜툴을 꾹 누르면 나타나는 제일 막내둥이 컨버트 툴 이용하시게 되면 점을 클릭해서 쭉 당겨주시면 곡선으로 변하는 거 보이시죠? 직선으로 바꾸고 싶다라고 한다면 클릭 드래그가 아니라 그냥 클릭 눌러주시게 되면 직선으로 다시 바뀌게 될 거고요. 위치가 마음에 안 들 경우에는 직접 선택 도구 다이렉트 셀렉션 이용하셔서 하나의 점 클릭하시고 옮겨주실 수 있을 거고요. 전체에 대해서 크기나 위치를 바꾸고 싶다라고 한다면 패스 셀렉션이라는 걸 선택하시게 되면 전체가 다 한꺼번에 이동되거나 크기 바꾸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열기구 모양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열기구 모양의 경우에는 이렇게 반쪽만 만들어 주시면 그 뒤쪽은 반사시켜서 하나 더 만들어 주시면 하나가 완성이 되겠죠. 펜툴 이용하셔서 대략의 아웃라인을 따도록 하겠습니다. 클릭 하셔서 대강 모양을 잡아 주시고요. 원하는 위치가 마음에 들지 않을 때는 다이렉트 셀렉션 이용하셔서 점의 위치 수정 가능하시죠? 직선을 곡선으로 바꿔보도록 할까요? 펜툴 꾹 누르면 나타나는 컨버트 툴 이용하셔서 클릭 드래그 하게 되면 이렇게 곡선화 되죠? 방향이 이렇게 꼬였다면 반대로 풀어주시면 됩니다. 다이렉트 셀렉션 이용하셔서 위치 맞춰주시고요.
자, 대략 반쪽이 만들어졌다면 패스 셀렉션 이용하셔서 전체가 선택되는 거 확인하시고요. 복사할 겁니다. Alt 눌러서 질질질 끌고 가시면 하나가 더 만들어지죠. 이 친구는 반대로 뒤집어서 써먹겠습니다. 에디트에 가시게 되면 패스를 자유롭게 변신시켜주는 프리 트랜스폼 보일 겁니다. 단축키 컨트롤 T 누르게 되면 이렇게 조절점 보이시죠? 반대로 뒤집어 줄 거니까 오른쪽 버튼 누르시면 맨 밑에 플립 호리젠탈이라고 좌우 대칭이 있을 거예요. 배치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전체적으로 패스가 겹쳐져 있는 부분들 좀 지저분하죠. 펜툴로 만들었기 때문에 펜툴을 선택하시게 되면 위쪽에 옵션이 뜰 겁니다. 레이어를 만들면서 합니다. 쉐이프라고 선택되어 있죠. 색깔이 들어있습니다. 필이라고 들어있습니다. 여기에서 선은 필요 없어서 사선 그어져 있는데 여기에 레이어의 잔상을 좀 없애주기 위해서 패스 오퍼레이션을 머지 쉐이프 컴포넌트라고 바꿔주시게 되면 잔상이 사라지면서 깔끔하게 정리가 되죠. 크기가 너무 크게 그려졌나 보네요. 컨트롤 T 눌러서 크기를 좀 적당히 조절하겠습니다. 안쪽에 이렇게 네모지게 파인 부분은 펜툴 이용하셔서 작업을 하시되 패스 오퍼레이션을 빼기 옵션으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레이어 선택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쉐이프 레이어 확인하시고요. 펜 도구를 들었다라는 거 확인하시고 옵션 중에서 패스 오퍼레이션이 빼기를 하겠습니다. 서브트랙이라고 하시게 되면 지금부터 그리는 부분은 빠지게 될 거예요. 클릭 하셔서 네모나게 빼겠습니다. 동그랗게 빠지는 부분은 굳이 펜툴로 이용하지 않으셔도 되겠죠? 쉐이프에 보시면 일립스 툴이 있을 거예요. 일립스도 펜툴과 같은 개념입니다. 레이어로 작업을 할 거예요. 쉐이프 색깔이 있습니다. 필 거기에서 패스 오퍼레이션이 빠집니다 라고 하는 서브 트랙으로 바꿔 주신 상태에서 그리시게 되면 동그랗게 빠져나가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잔상이 남아있는 건 별로 예쁘지 않으니까 머지 쉐이프 컴포넌트라고 해서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네요. 다 만들어졌다면 이 친구는 패스를 저장하시면 되겠죠. 레이어 패널 옆에 보시게 되면 패스 패널이 있습니다. 패스 패널로 가시게 되면 이미 우리가 펜툴로 작업했을 때에 기본 패스가 잡혀 있기는 한데 요걸 안전하게 저장해서 쓰겠다라고 세이브 패스 하시면 되겠죠. 오른쪽 끝자락에 있는 3줄이를 누르셔서 거기에 있는 세이브 패스를 이용하셔도 되고요. 이름 옆에 빈 공간을 더블 클릭하시면 여기서도 세이브 패스 불러내실 수 있습니다. 이름이 열기구 모양이라고 하는군요. 그러면 이렇게 새로운 패스가 만들어진 거 보일 거예요. 기존에 있던 친구와 내가 새로 저장한 친구 하나 보일 텐데요. 여기에서 패스 패널에서 아무것도 선택하지 말고 나와주세요. 레이어 창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동그라미 3번 마스크 작업을 하라고 하는군요. 열기구 모양 만들어 놓은 것과 1급의 2번 두 개를 이용해서 작성하세요 라고 되어 있네요. 그렇다면 이미지를 불러오도록 할게요. 파일에서 오픈이라고 불러오셔도 되고요. 저는 비어있는 공간이 있으니까 빈 공간을 더블 클릭해서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1급의 2번 이미지를 불러왔고요. 이미지가 좀 커 보이죠? 이미지 사이즈 가셔서 폭을 400이라고 했더니 하이트 높이 값이 너무 작아 보이나요? 높이 값 500이라고 했더니 폭이 좀 남습니다. 일단은 크기를 한쪽만 맞춰서 데리고 올게요. 이동 도구 눌러서 끌어다 놓을 거고요. 원본은 닫겠습니다. 저장하지 않아요. 1급의 2번. 자, 이렇게 두 개의 레이어를 활용해서 작업을 할 겁니다. 열기구 모양과 1급의 2번. 그렇다면 클리핑 마스크 잘라주는 기능은 아래쪽에 칼날이 꽂혀 있어야 되고요. 그 위에 그림이 얹어져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쉐이프 잘라주는 칼날의 역할을 하는 친구가 아래에 깔려 있고요.
그리고 그 위에 얹어지는 그림이 위쪽에 있습니다. 오른쪽 버튼 누르시게 되면 크리에이트 클리핑 마스크라고 해서 그 모양만큼만 보여지게 될 거고요. 이동 도구 눌러서 원하시는 위치에 배치하시면 되겠죠. 배경으로 깔려져 있는 이미지는 좀 활성화 시켜 볼까요? 1급에 1번 눈 떠라 라고 했더니 이렇게 배치된 걸 확인할 수 있네요. 마스크 작업을 해준 거에서 레이어 스타일을 주세요. 스트로크 선을요 라고 되어 있는데 그 선은 지금 펜으로 그렸던 요 열기구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렇다면 레이어는 내가 펜으로 작업했던 요 쉐이프를 기반으로 해서 작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레이어 창에 보시게 되면 아래쪽에 FX라고 하는 레이어 스타일 적용할 수 있는 메뉴가 있고요. 그 중에서 스트로크 선을 줄 겁니다 라고 클릭하시게 되면 대화창이 뜰 거고요. 거기에서 원하는 굵기와 타입을 정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제에서는 굵기는 3인데 채워주는 게 단색이 아니라 그라디언트라고 하는군요. 필 타입을 컬러가 아니라 그라디언트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색상 값이 마음에 들지 않아요? 색깔 자체를 쿵 찍어주시게 되면 그라디언트 에디터가 뜨고요. 아래쪽에 있는 친구가 물감의 색깔입니다. 그 색깔을 정하시면 되겠고 위쪽에 있는 친구들은 투명도를 주는 거예요. 지금은 투명도에 대한 언급은 없으니까 위쪽에 있는 아이들은 신경 쓰지 않겠습니다. 아래쪽에 있는 물감통 더블 클릭하셔서 색상 값을 지정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색상이 적용된 거 두 가지 색상이긴 한데요. 방향이 다른 것 같죠? 문제지에서는 위쪽이 보라색이고 아래쪽이 연두색입니다. 우리 거 적용된 거 보면 왼쪽과 오른쪽으로 구분이 되어 있군요. 그렇다면 앵글 값, 각도를 조절을 하시는 게 좋겠네요. 내부 그림자 이너 섀도우까지 적용을 하고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작업이 끝나면 항상 제일 위쪽에 있는 레이어를 선택하셔서 다음 작업이 그 위쪽에 쌓이도록 정리를 좀 해주시고 가는 게 좋겠죠. 1급에 3번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빈 공간 더블 클릭해서 1급에 3번이요. 배경의 색깔이 이렇게 단순할 경우에는 퀵 셀렉션으로 문질문질 하는 것보다는 매직원드라고 하는 마술봉을 쓰시는 게 더 빠를 겁니다. 기본적으로 톨러런스가 32로 되어 있을 거예요. 이렇게 파랑 부분만 선택을 하시면 되겠고요. 내가 가지고 오려는 건 이 파랑 부분이 아닌 거죠. 선택을 셀렉트 인버스 뒤집어 주세요 라고 하게 되면 파랑색 빼고 나머지가 선택되는 거예요. 이동 도구 눌러서 데리고 오겠습니다. 크기가 너무 커 보이네요. 크기를 조절할 적에 에디트의 프리퍼런스라고 하는 거 아까 우리 펜 작업할 때 그 패스를 조절하는 것도 똑같았었죠. 컨트롤 T 누르게 되면 크기 조절할 수 있어요. 크기가 너무 크니까 조절해 주시면 될 텐데 모양이 이렇게 비율 깨지면 예쁘지 않으니까 왼손의 도움 받습니다. 쉬프트를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를 하시게 되면 비율이 깨지지 않아요. 반대 방향을 바라볼 수 있도록 오른쪽 버튼 누르셔서 플립 호리젠탈이라고 하게 되면 거울처럼 반사시켜 줄 수 있고요. 다 됐으면 엔터 쳐서 마무리하면 되겠죠. 레이어 스타일 주도록 하겠습니다. 커스텀 쉐입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꽃 모양과 새 모양이 있는데요. 새 모양의 경우에는 색깔 값이 두 개가 있네요. 이 친구 하나, 저 친구 하나. 왜 그런고 봤더니 새가 두 마리였네요.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커스텀 쉐입. 렉탱글 툴 꾹 누르고 계시면 나타나는 막내 커스텀 쉐입이라고 선택하시고요. 레이어를 만들면서 할 겁니다. 쉐이프 색깔이 들어있어요. 필, 선은 필요 없지요. 짝대기. 미리 만들어져 있는 쉐이프를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클릭. 만들어져 있는 친구들이 이렇게 한꺼번에 많이 다 보이지 않는다면 오른쪽 상단에 있는 톱니바퀴를 누르셔서 몽땅 다 보여주세요 라고 옵션을 바꾸실 수 있을 거예요. 올이라고 선택하시게 되면 숨어있던 모든 친구들이 보일 거고요. 저는 좀 작게 보이는 게 답답해서 라지 썸네일로 바꾸겠습니다.
한번 클릭하면 너를 이라고 선택된 거고요. 더블 클릭하면 그리겠다 라는 뜻입니다. 클릭 드래그해서 그려주실 수 있을 텐데 비율이 깨지지 않도록 왼손 쉬프트 눌러주시고요. 마우스 먼저 떼시고 쉬프트는 다 그렸으면 나중에 떼주시면 되겠죠. 색상 정하겠습니다. 레이어 창에 꽃 모양의 쉐입이 만들어진 게 확인되는데요. 색깔 값이 다르다면 앞쪽에 있는 썸네일을 더블 클릭하셔서 색상 값을 문제와 마찬가지로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레이어 스타일 드랍 섀도우 적용하시면 꽃은 끝났네요. 새도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크기나 위치 마음에 안 들면 컨트롤 T 눌러서 크기 조절하시고요. 비율이 깨지는 게 싫다면 왼손 쉬프트 눌러서 작업하시면 되겠습니다. 새 한 마리 더 필요하죠. 컨트롤 J 눌러주시게 되면 똑같은 친구를 복사해서 쓰실 수 있어요. 컨트롤 J. 레이어를 보시게 되면 똑같은 새 한 마리가 더 추가된 거 보이시죠? 이동 도구 눌러서 옮겨줄 거고요. 크기 조절할 겁니다. 컨트롤 T. 쉬프트 눌러야 비율이 깨지지 않지요. 색상값 썸네일 더블 클릭해서 맞춰주세요. 문자를 입력해 주도록 할까요? 타입2 들으셔서 여기다 쓸 겁니다 라고 위치 콩 찍으시고 타이핑 하겠습니다. 글자 레이어 선택하고 있는지 확인, 글자 도구 선택하고 있는지 확인, 그래야 글꼴이 확인이 되죠. 만들어 놓은 이후에도 글꼴은 바꿀 수 있으니까요. 찾아주시면 되겠네요. 도둠. 색상값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색상값으로 맞춰주세요. 색상이 적용됐을 때 방향도 꼭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왼쪽 오른쪽으로 하늘색 노란색 적용이 되어 있는데 우리 건 위아래로 되어 있군요. 앵글 값 조절하셔서 맞춰주시면 되겠고요.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효과를 다 적용을 했는데 이렇게 꼬깃한 부분은 언급이 없네요. 그럴지라도 여러분들께서 알아서 찾아주셔야 되겠죠. 타입2 들고 계시면 위쪽에 꾸겨 주십시오 라고 하는 웹 텍스트 도구가 보일 거예요. 클릭하셔서 비슷한 모양을 스타일에서 찾아주시면 되겠죠. 위로 상승하는 것 같은 라이즈. 레이어에서 효과 빠진 게 없는지 쭉 확인을 해주시고요. 쓸데없는 가이드라인은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주세요 뷰에서 클리어 가이드라고 해서 가이드라인 뽑아놨던 건 없앨 거고요. 문제 보시게 되면 파일을 저장하는 방식이 두 가지죠. 400에 500짜리 커다란 이미지의 경우에는 JPG, 40에 50, 10분의 1로 줄인 친구는 PSD라고 되어 있네요. 큰 상태에서 파일을 저장하겠습니다. 세이브. 시험장에 가시게 되면 라이브러리의 문서 안에 GTQ라고 하는 폴더가 있을 거고요. 파일을 저장하실 때 맨 처음에 만들었던 이름은 불만이 없지만 포맷이 다르군요. PSD가 아니라 JPEG라고 하는 포맷으로 바꿔주시게 되면 커다란 이미지로 저장이 끝났고요. 이미지를 10분의 1로 줄여보도록 할게요. 이미지 사이즈 가셔서 40에 50짜리로 줄여주시면 손톱만큼 작아지는 거 확인이 될 겁니다. 파일에서 세이브, 경로와 이름 확인하셔야 되겠죠. GTQ라고 하는 폴더인지 파일의 이름 제대로 됐는지 포맷은 PSD라고 확인하셔서 저장하시면 첫 번째 문제가 끝났습니다. 두 번째 문제 보도록 할까요? 두 번째 문제도 용지 사이즈가 똑같군요. 새로 만들겠습니다. 왼쪽 꼭대기에 파일 새로 만들 거예요. New. 파일에 이름 주셔야 되겠죠. 수험번호 빼기 본인의 이름 빼기 두 번째 문제니까 2라고 줄 거고요. 용지 사이즈 400에 500짜리인지 확인하시되 단위가 픽셀 단위인지 꼭꼭 확인을 해주세요. 레졸루션 72, 컬러 모드 RGB, 백그라운드 화이트입니다. 오케이.
가이드라인을 뽑아서 작업하실 분들은 보여주세요 뷰에서 룰러스 켜주시면 좋겠고요. 소스를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1급의 4번 빈 공간 저는 더블 클릭해서 소스 불러올 거예요. 이미지를 보아하니 그 사이즈가 좀 커 보이죠? 일단 결과물을 보니까 이렇게 나뭇잎이 잘려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 친구는 그냥 그대로 데리고 와서 써먹어도 될 것 같네요. 이동 도구 눌러서 이리 오시오 라고 끌어다 놨고요. 이 정도 잘려 보이죠? 너무 커 보인다면 컨트롤 T 눌러서 나중에라도 조절이 다 가능합니다. 1급에 4번에서 불러왔기 때문에 이름 더블 클릭해서 저는 이름을 정리하고 갈게요. 필터 주도록 하겠습니다. 텍스처 라이저 필터 메뉴에 가셔서 세 번째 줄에 필터 갤러리 찾아보시게 되면 제일 끝자락에 텍스처가 있죠. 텍스처 라이저 오케이. 색상 보정하세요. 1급에 5번이요 라고 해서 보라색과 파란색 계열로 보정해라 라고 되어 있네요. 1급에 5번 불러올 거고요. 퀵 셀렉션으로 빠르게 문질러서 데리고 오도록 할게요. 퀵 셀렉션으로 선택하실 때 브러쉬가 너무 작게 되면 하염없이 드래그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브러쉬의 크기를 키우도록 할게요. 여러분의 키보드 엔터키 주변에는 열려라 네모 가로와 닫혀라 네모 가로가 있을 겁니다. 이 두 개의 가로를 콕콕콕콕 찍으시게 되면 브러쉬가 커지거나 작아지는 거 확인이 되시죠? 원하는 사이즈만큼 맞추셔서 범위 잡으시고 복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퀵 셀렉션으로 선택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각형 선택 도구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폴리건 라sso 툴 이용하셔서 원하는 범위만큼 추가하거나 빼줄 수 있을 거예요. 클릭하셔서 원하는 범위를 선택을 하십시오. 컨트롤 T 눌러서 크기 조절하시면 되겠고 방향을 뒤집어 줄 때는 오른쪽 버튼 플립 호리젠탈 하셔서 방향 적당히 배치하시면 되겠죠. 하나가 더 필요하군요. 복사하실 때 컨트롤 C, 컨트롤 V 하셔도 되겠지만 포토샵에서는 컨트롤 J 눌러주시게 되면 레이어가 바로 복제가 됩니다. 색상을 바꿔보도록 할까요? 이미지 두 번째 줄에 어저스트먼트, 휴 세처레이션 가시게 되면 색상값 조절 가능하시죠? 레이어 스타일에 드랍 섀도우라고 그림자도 줘라 라고 되어 있네요. FX 가시면 드랍 섀도우 그림자 효과를 주실 수 있고요. 똑같은 효과를 다시 찾아서 주실 수도 있지만 이 드랍 섀도우를 똑같이 나눠 가질 거예요 라고 Alt 드래그 하시게 되면 레이어 효과를 똑같이 적용하실 수 있습니다. 1급에 6번 데리고 올까요? 빈 공간 더블 클릭 1급에 6번 배경이 단색으로 되어 있을 때는 퀵 셀렉션보다는 매직 원드 마술봉을 쓰시는 게 좋겠죠. 매직 원드로 이 하얀 부분만요 라고 선택을 하시게 되면 흰 부분이 선택이 될 거고요. 하얀 부분을 선택해서 가져가려는 건 아니죠. 셀렉트 메뉴에 가셔서 뒤집어 주세요. 인버스 라고 하게 되면 그 하얀 부분만 빼고 가지고 올 수가 있습니다. 컨트롤 T 눌러서 크기 적당히 조절할 거고요. 비율 깨지지 않게 쉬프트 눌러서 바꿔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방향을 반대로 거울처럼 뒤집어 줄 때는 오른쪽 버튼 플립 호리젠탈 적용하시면 됩니다. 레이어 스타일 적용하죠. 아우터 글로우 쉐이프 얹어주도록 할까요? 커스텀 쉐입 가시고요. 레이어 만들어집니다. 쉐이프 색깔이 들어가요. 필 모양을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불 모양 찾도록 하죠. 색상 지정되어 있는 건 썸네일 더블 클릭해서 적용하실 수 있죠. 더블 클릭
레이어 스타일 스트로크 주도록 할게요. 선의 굵기는 1, 색상값 적용하셔야 되겠죠? 문자를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타이프트 들으셔서 글씨 쓸게요. 그라디언트 적용을 할 때에 색상에 대해서 세 가지가 지정이 되어 있는데 우리는 물감이 2개밖에 없어요 라고 한다면 중간에 하나 더 필요한 거죠. 여기쯤이요 라고 마우스 갖다 대시면 손가락 나오는 거 보이시죠? 클릭해서 물감을 하나 더 생성해 주세요. 물감통 더블 클릭해서 색상 지정하겠습니다. 그라디언트의 방향 꼭 확인을 해주세요. 앵글 값 확인하고 OK 하겠습니다. 지정되어 있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는 여러분들께서 직접 모양 꾸겨주는 거 찾으셔야 되겠죠? 타이프트 들으시고 위쪽에 있는 텍스트 옵션 중에서 웹 텍스트 이용하도록 할게요. 전체적인 배치 확인을 해주시고 레이어 효과 빠진 게 없는지 확인해 주시고요. 가이드라인을 뽑아서 제작하신 분들은 가이드라인을 정리해 주시는 게 좋겠죠. 파일 저장하실 때 2가지 포맷입니다. 커다란 친구는 400에 500 JPG, 10분의 1로 줄인 40에 50은 PSD 저장하시면 되겠죠. 파일, 세이브, 경로와 이름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GTQ 안에 이름 처음 해줬던 거 마음에 들지만 포맷이 PSD가 아니다. JPEG라고 선택을 바꿔주시면 되겠고요. OK. 10분의 1로 이미지 줄입니다. 이미지 사이즈 40에 50짜리로 줄일게요. 손톱만큼 작아지는 거 확인하시고 파일을 세이브 하겠습니다. 경로와 이름, 포맷까지 정확하게 일치하는지 확인하셔서 저장을 하시게 되면 2번째 문제도 끝났네요. 3번째 문제는 용지 사이즈가 달라졌군요. 600에 400짜리입니다. 새로 만들겠습니다. 파일에 New. 파일에 이름 주셔야 되겠죠? 수험번호 빼기, 본인의 이름 빼기, 3번째니까 3이고요. 용지 사이즈는 600에 400짜리, 단위가 픽셀인지 확인 꼭 해주시고요. 레졸루션 72, 컬러 모드 RGB, 백그라운드 화이트입니다. OK. 가이드라인을 뽑아서 어느 정도에 배치할 것인지 정하고 싶다면 뷰에서 눈금자를 키겠습니다. 룰러스. 배경 색깔이 지정되어 있군요. 그렇다면 물감을 짜놔야 되겠죠. 포어그라운드 클릭하셔서 색상을 정하십시오. 그 색상으로 채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에디트에서 채워주세요. 필 뭘로요? 포어그라운드로요. OK 하시게 되면 황토색이 들어가는 거 확인할 수 있죠. 1급의 7번 불러오겠습니다. 빈 공간 더블 클릭해서 불러올 거고요. 라이브러리의 문서 안에 GTQ 안에는 이미지가 들어있었죠. 이미지의 크기가 우리의 종이보다 커 보인다면 이미지 사이즈 가셔서 폭을 600이라고 맞췄더니 하이트 높이도 400이라고 꼭 맞아 떨어지네요. 저는 이동 도구 눌러서 끌어다 놓을 겁니다. 창이 따로 뜨지 않으시는 분들은 컨트롤 A 몽땅 다 컨트롤 C 복사하셔서 컨트롤 V 붙이시면 들어가겠죠. 레이어의 이름 정리하겠습니다. 1급의 7번이었고요. 문제에서는 블렌드 모드라고 해서 아래쪽에 있는 친구와 위에 있는 친구를 부드럽게 섞어주세요 라고 명령을 줬네요. 레이어 창에 보시게 되면 노말이라고 해서 나만 보라고 되어 있는 거 클릭하셔서 멀티플라이라고 선택하시게 되면 어두운 색깔끼리 섞어주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불투명도 80이라고 지정이 되어 있네요. 이 친구가 너무 짙게 들어갔나 봐요. 오퍼시티 불투명도가 현재 100%로 되어 있는 거 80%로 바꾸겠습니다. 1급의 8번 불러오도록 할까요? 이미지 사이즈 맞춰서 데리고 오도록 할게요. 폭을 600이라고 했고 높이가 조금 모자라죠. 하이트 400이라고 하면 폭이 좀 남습니다. 남겨서 오는 건 괜찮지만 모자라면 나중에 늘렸을 때 픽셀 좀 깨지니까 예쁘지 않아서 사이즈를 좀 남겨서 오도록 할게요. 1급의 8번 불러왔고요. 필터 주도록 하겠습니다. 크로스 엣지 필터 메뉴에 가셔서 세 번째 줄에 있는 필터 갤러리 가시게 되면 미리 만들어져 있는 것들 중에서 크로스 엣지 찾으시면 되겠죠. 레이어 마스크를 씌워서 일정 부분 안 보이게 가려주세요. 가로 방향이라고 했으니까 좌우로 그라디언트 처리해 주시면 부드럽게 정리가 될 겁니다. 결과물 보니까 이렇게 오른쪽이 잘 보이고 있죠. 흰색 마스크 씌워주면 잘 보이는 거. 반대쪽은 이미지 가려주는 검정색 마스크로 씌워주겠습니다. 마스크부터 씌우도록 할까요? 레이어 창을 보시고 아래쪽에 네모의 구멍 빵 뚫어져 있는 친구가 레이어 마스크이지요. 하얀색 마스크를 쓰고 있기 때문에 내 이미지가 전체적으로 잘 보이고 있는 중이고요. 저희는 오른쪽만 잘 보이고 왼쪽은 안 보였으면 좋겠는데 부드럽게 가리기 위해서 그라디언트 도구를 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라디언트 툴을 들었을 때 위쪽에 색깔 값이 흰색에서 검정색으로, 검정색에서 흰색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혹시라도 다른 색이 들어있다면 클릭하셔서 흰색 검정 아니면 검정 흰색이라고 선택을 하시게 되면 그 색깔이 바로 적용되는 거 확인이 되시죠? 잘 보이는 부분이 오른쪽이라고 했고요. 저는 흰색으로부터 시작하니까 여기서부터라고 클릭할 겁니다. 안 보이는 부분은 요 반대쪽인 거죠. 여기가 안 보일 수 있도록 이렇게 드래그 하겠습니다. 쭉 드래그 하셔서 정리. 1급의 9번 갖고 오도록 하죠. 1급의 9번의 경우에는 이렇게 팔각형 모양으로 잘려서 일부분만 보일 수 있도록 가지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요거는 어차피 클리핑 마스크로 자를 거기 때문에 그대로 몽땅 데리고 오도록 하죠. 이동 도구 눌러서 이리 오시오 끌어다 놓을 거고요. 크기가 좀 커 보이나요? 컨트롤 T 눌러서 대략 느낌적 느낌으로 요 정도 되는 것 같죠? 1급에 9번 보시면 필터가 있습니다. 윈드라고 하는 바람 효과를 찾으시면 되겠는데요. 필터 메뉴에서 대부분은 필터 갤러리에서 찾으시면 여러 가지 효과들 쭉 보일 텐데 윈드의 경우에는 갤러리에 들어있지가 않군요. 거기에서는 스타일라이즈라고 아래쪽에 있는 친구에서 찾아보시게 되면 윈드가 있습니다. 콩 찍으셔서 미리 만들어진 모양 보시고 OK 하시게 되면 적용된 거 확인이 되시죠? 1급에 10번 데리고 오겠습니다. 필요한 만큼 가지고 오세요. 일 1급에 10번 컨트롤 T 눌러서 크기 적당히 조절해서 쓰시면 되겠고요. 쉬프트 눌러야 비율 깨지지 않습니다. 대략의 위치를 맞춰서 작업하고 싶으시다면 가이드라인을 뽑아서 작성을 하시기를 권하고요. 요 안쪽에 있는 빨간 부분만큼의 범위에서 요 1급의 9번 이미지가 잘려 보이는 거죠. 잘라서 가려주는 클리핑 마스크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잘라주는 부분을 하나 더 만드셔야 되겠죠. 요 빨간 부분이요 라고 몽땅 다 선택하셔서 복사하겠습니다. 컨트롤 J 눌러주시게 되면 그 부분만 따로 레이어가 떨어져 나온 거 확인할 수 있죠. 잘라주는 역할이니까 이름을 클리핑이라고 임의로 바꿔보도록 할게요. 클리핑 마스크 작업을 하실 때에는 잘라주는 칼날의 역할이 밑에 깔리는 거고요. 잘리우는 그림이 위쪽에 얹어져야 됩니다. 잘리우는 그림은 1급의 9번이 잘리울 거죠. 이렇게 올려주시면 되겠네요. 질질 끌어서 클리핑 위에다가 올려줄 거고요.
잘리우는 그림에게 부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친구에 대고 오른쪽 버튼 누르셔서 크리에이트 클리핑 마스크라고 적용하시게 되면 그만큼만 이미지가 보이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이동 도구 눌러서 적당히 배치하시고요. 너무 작다, 너무 크다 싶으시면 컨트롤 T 눌러서 조절하시면 되겠습니다. 1급의 9번에 대해서 필터뿐만 아니라 레이어 스타일이 이너 섀도우라고 내부 그림자 들어가 있는데요. 내부 그림자의 경우에는 이 팔각형 모양의 지금 그림자가 드리워져 보이죠? 그렇다면 1급의 9번이라고 하는 이미지가 아니라 클리핑 잘라주던 이 팔각형 모양 여기에다가 FX 효과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안쪽으로 그림자가 지도록 이너 섀도우. 1급의 10번의 경우에는 레이어 스타일이 아우터 그로우 그리고 베벨 앤 엠보스 두 가지가 적용이 됐죠. 1급의 10번도 레이어 스타일을 적용을 해주세요. 작업이 끝나면 항상 제일 위쪽에 있는 레이어를 선택하셔야 그 다음 이미지들이 위에 얹어지게 될 겁니다. 1급의 11번 불러오도록 하죠. 1급의 11번의 경우에는 색상을 보정하시고 레이어 스타일을 줘야 되겠군요. 색상 보정은 이 노랑 부분만 적용을 해야 되니까 퀵 셀렉션으로 노랑 부분만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 두 번째 줄 어저스트먼트 휴 세처레이션 가셔서 색상값 조절해 주세요. 레이어 스타일 주도록 하겠습니다. 스트로크 선에 대해서 단색이 아니라 그라디언트로 지정이 되어 있네요. 그라디언트 적용하시고요. 색상 맞춰주셔야 되겠죠. 첫 번째 색상 더블 클릭해서 번호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색상을 적용하고 나서 방향을 보셔야 되겠죠. 결과물 보니까 위아래로 색상이 입혀졌는데 우리는 왼쪽 오른쪽으로 입혀졌군요. 방향을 앵글 값 조절하셔서 바꿔주시면 되겠고요. 쉐입들을 넣어 보도록 할까요? 커스텀 쉐입 가셔서 레이어를 만들면서 합니다. 쉐이프 색깔이 들어가 있습니다. 필 쉐입을 찾아 주시면 되겠죠. 클릭 드래그 하실 때 쉬프트 눌러 주시게 되면 비율이 깨지지 않습니다.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색상이 있다면 그 색상을 정확하게 맞춰 주셔야 되겠죠. 썸네일을 더블 클릭하셔서 색상 값을 지정을 해주세요. 투명도에 대해서도 언급이 되어 있군요. 레이어 창문에 있는 오퍼시티 값도 70으로 낮춰주시는 게 좋겠네요. 하나가 더 필요합니다. 복사해서 쓰는 게 좋겠죠. 레이어를 선택한 상태에서 컨트롤 J 눌러주게 되면 복사가 됐고요. 컨트롤 T 눌러서 크기, 위치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자를 입력해 보도록 할까요? 타입 툴 들으시고요. 여기요 라고 클릭하셔서 타이핑 하시면 되겠습니다. 글자의 크기가 두 가지로 지시가 되어 있다면 어떤 친구가 큰 친구인지 어떤 친구들이 작은 친구인지 구분을 하셔서 적용을 하시면 되겠죠.
색상값이 3개가 필요할 경우에는 이쯤에 하나 더 필요합니다 라고 클릭하셔서 물감통 하나 준비하시고요. 색상 적용하시면 되겠죠. 언급되어 있는 지시사항에 있는 거 모두 다 적용했고요. 그 친구가 꾸겨줘야 된다라고 하는 언급은 없지만 결과물이 그렇게 보인다면 적용을 하셔야 되겠죠. 웹 텍스트. 글자의 색상에 대해서도 2가지로 지시가 되어 있다면 어떤 게 해당하는 색상인지도 따로따로 적용을 하셔야 되겠네요. 전체적인 배치가 끝났습니다. 레이어 효과 빠진 게 없는지 순서는 제대로 적용되는지 쭉 훑어보시고요. 가이드라인을 뽑아서 위치를 잡아주셨던 분들은 뷰에서 클리어 가이드라고 해서 가이드라인을 좀 정리를 해주시고 저장하시는 걸 권합니다. 큰 이미지로 저장할 때는 JPG, 조그맣게 줄여서는 PSD, 큰 이미지로 일단 저장을 해보도록 할게요. 파일에서 세이브. GTQ라고 하는 폴더에 파일의 이름 처음에 주고왔던 거 불만 없지만 포맷이 PSD라고 되어 있네요. JPEG라고 바꿔서 저장을 하시게 되면 OK, 커다란 이미지로는 끝났고요. 이미지에 이미지 사이즈 가셔서 60에 40짜리로 줄여주게 되면 조그맣게 쪼그라든 거 보이시죠? 파일을 세이브 하겠습니다. 경로와 이름 그리고 포맷도 PSD인지 확인하셔서 저장하시게 되면 3번째 문제가 끝났죠? 마지막 4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파일의 이름과 사이즈 앞서서 풀었던 3번과 똑같네요. 왼쪽 꼭대기에 파일 새로 만들 겁니다. New 파일의 이름, 수험번호 빼기 본인의 이름 빼기 마지막 4번째 문제이고요. 600에 400짜리 용지 사이즈 똑같습니다. 단위가 픽셀 단위인지 레졸루션 72, 컬러 모드 RGB, 백그라운드 화이트 확인하셔서 OK 하게 되면 용지가 열릴 거고요. 눈금자가 필요할 경우에는 보여주세요 뷰에서 룰러스 켜주시게 되면 눈금자 나타날 거고요. 배경 색깔이 필요하군요. 그렇다면 물감을 풀어 놔야 되겠죠. 포어그라운드 선택하셔서 색상값을 정하겠습니다. 색깔을 칠해주도록 할까요? 에디트 메뉴에 가셔서 채워주십시오. 필 눌러주시면 뭘로 채울까요? 포어그라운드 정경색이요. 오케이. 패턴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단품 모양이 어느 정도에 위치되어 있는지는 여러분들께서 자를 가져가셔서 이렇게 문제지에 나와 있는 거 같은 모양이 반복되고 있는 이 친구 하나의 모듈 사이즈를 정하시면 되겠죠. 지금은 노란색과 분홍색이 대각선으로 하나씩 배치가 되어 있는 거 사이즈를 보니까 40보다는 살짝 크고 50보다는 살짝 작고 45로 잡고 갈까요? 새로 만들겠습니다. 파일, 뉴 가셔서 굳이 저장할 건 아니니까 이름은 신경 쓰지 않을게요. 45에 45로 정할 거고요. 레졸루션 72 컬러 모드 RGB는 똑같지만 뒤쪽에 백그라운드는 굳이 필요 없으니까 투명하게 트랜스퍼런트라고 주도록 할게요. 오케이.
너무 작아서 단풍잎을 바로 넣긴 좀 힘들겠죠? 손바닥 더블 클릭해서 창을 좀 강제로 키우도록 하겠습니다. 커스텀 쉐입 가셔서 미리 만들어져 있는 친구 고르시면 되겠죠? 단풍잎을 찾겠습니다. 클릭 드래그 하셔서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왼손으로 Shift를 누르면 비율이 깨지지 않게 작성이 될 거예요. 썸네일을 더블 클릭해서 색상 값을 정해 주시면 되겠죠.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두 가지 색상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복사해서 쓰도록 할까요? 컨트롤 J에서 복사하셔도 되고요. 이동 도구 누른 상태에서 왼손으로 Alt키 누르면 이렇게 쌍둥이 화살표 보이시죠? 클릭 드래그해서 복사하실 수 있습니다. 이 정도로 배치된 것 같죠? 에디트에서 디파인 패턴이라고 선택하시게 되면 패턴으로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이름은 단풍잎 모양이라고 주도록 할까요? 굳이 저장하진 않겠습니다. 이미지들 배치하도록 할게요. 빈 공간 더블 클릭해서 1급에 12번. 이미지의 크기가 우리 거보다 살짝 커 보입니다. 이미지 사이즈 가셔서 폭을 600이라고 바꿨더니 하이트 높이도 400 뚝 떨어지게 바뀌는군요. 이동 도구 눌러서 끌어다가 놓도록 할게요. 레이어의 이름은 1급에 12번에서 갖고 왔습니다 라고 임의로 주도록 할게요. 블렌드 모드라고 하는 건 아래쪽에 있는 친구와 섞어주겠다 라는 거예요. 블렌드 모드에서 하드 라이트라고 지정이 되어 있군요. 그렇다면 지금 현재 나만 봐 노말이라고 하는 걸 콩 찍으셔서 하드 라이트로 바꿔주면 아래쪽에 있는 때깔이 묻어나오게 될 거예요. 레이어 마스크라고 해서 부분적으로 가려주는 작업까지도 하고 있네요. 대각선 모양으로 흐리게 주라 라고 되어 있어요. 보시면 아래쪽에 있는 불꽃은 진하게 잘 보이고 있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가려서 안 보이고 있죠. 자, 마스크를 씌우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어 창에 가시게 되면 네모의 구멍 빵 뚫어져 있는 친구가 레이어 마스크입니다. 클릭하시게 되면 하얀색의 마스크가 씌워졌고요. 하얀색의 마스크는 내 이미지를 하나도 가리지 않는군요. 그렇다면 부드럽게 가려줄 수 있도록 그라디언트 도구를 들겠습니다. 마스크의 경우에는 흰색과 검정색으로만 대비가 돼야 되는데 혹시라도 색상이 다른 색깔이라면 클릭하셔서 흰색과 검정입니다 라고 선택을 하시면 되겠고요. 오케이. 잘 보여야 되는 부분은 오른쪽 아래니까 여기를 흰색으로 적용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요 왼쪽 상단은 안 보이게 가려줄 거니까 검정색으로 처리하면 되겠죠. 그렇다면 저는 흰색부터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오른쪽 하단에서부터 클릭 드래그해서 왼쪽 상단으로 쭉 드래그 하겠습니다. 1급에 13번 불러오도록 할게요. 이미지 사이즈 맞춰 오도록 할 거고요. 모자라지 않도록 높이 값을 맞춰 올게요. 1급의 13번은 필터 포스터 엣지를 주시고 마스크 씌워서 안 보이게 가려주세요 라고 되어 있네요. 필터 메뉴 가셔서 세 번째 줄에 있는 필터 갤러리 포스터 엣지를 찾겠습니다. 아티스틱에 있군요. 오케이. 마스크를 씌워서 가로 방향으로 흐릿하게 해주세요 라고 했군요. 가로 방향이라면 양 옆으로 이렇게 드래그를 해주는 거다라는 걸 알 수 있을 텐데요. 레이어 창에서 네모의 구멍 빵 뚫어져 있는 마스크를 씌웠더니 하얀색 마스크가 씌워졌고요. 부드럽게 사라지게 하기 위해서는 그라디언트로 처리를 할 겁니다. 그라디언트 도구를 들어서 색상이 흰색 검정색으로 보이지 않는다면 색상을 선택하시면 된다. 클릭하셔서 흰색과 검정색으로 구분했습니다. 내 거 이미지는
오른쪽이 안 보이고 있죠. 왼쪽이 잘 보이고 있군요. 그렇다면 이 왼쪽이 흰색으로 처리가 되면 되겠네요. 클릭 드래그 하셔서 마무리 지어 주시게 되면 결과물과 비슷하게 나오게 되겠죠. 1급의 14번. 배경이 단순할 경우에는 매직원드 이용해서 배경 색깔을 한꺼번에 선택하시고요. 배경을 가지고 오려는 건 아니니까 셀렉트 메뉴에서 뒤집어 줄게요. 인버스. 그러면 알맹이만 남게 되겠죠. 1급의 15번에서는 필터 렌즈 플레어라고 하는 친구를 줘라 라고 되어 있군요. 필터 메뉴에서 대부분은 필터 갤러리에서 찾으시면 있을 텐데 렌즈 플레어에는 필터 갤러리에 없어요. 여기에서는 렌더라고 하는 곳에 가시게 되면 렌즈 플레어라고 하는 친구가 있을 겁니다. 반짝이는 위치가 어디인지는 결과물을 보시고 이렇게 어깨 부분에 반짝이는 부분이 들어가 있죠. 그 위치에 맞춰 주시면 되겠습니다. 안쪽에 십자가 모양 위치 보이시죠? 어디서 빛이 반짝할 건지를 정해 주시면 되겠고요. 1급의 16번의 경우에는 파란색 계열로 보정하세요 라고 했으니까 붉은 계열 부분만 따로 선택하셔서 색상 보정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이미지의 두 번째 줄 어저스먼트 휴 세처레이션 휴 값을 왔다 갔다 조절하셔서 파란색으로 바꿔주세요. 색깔이 단조로울 때는 퀵 셀렉션보다는 매직원드를 사용하시면 선택하기 편합니다. 이미지 배치가 끝났네요. 그렇다면 이제 쉐이프들만 넣어주시면 될 텐데요. 펜툴로 제작하는 부분 먼저 작성을 해보도록 할게요. 펜툴의 경우에는 이렇게 짙은 색으로 깔려 있는 것과 그라디언트 적용되어 있는 친구 두 개가 보입니다. 그라디언트 들어가 있는 친구를 먼저 그려주시고 그 위에 짙은 색을 얹어주시게 되면 순차적으로 그렇게 보이겠죠. 펜툴로 작업하실 때에는 바깥쪽으로 지금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이 친구는 아무래도 창이 좁으면 바깥쪽으로 번져나간 걸 그리실 수 없으니까 창문의 크기를 좀 키워서 표현을 해 보도록 할게요. 펜 도구 이용하셔서 대략의 위치를 맞추겠습니다.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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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선으로 표현을 할게요. 만들어진 모양을 펜툴 꾹 누르고 계시면 곡선으로 바꿀 수 있는 컨버트 툴 보입니다. 클릭하셔서 점들을 하나씩 클릭 드래그해서 곡선화 시켜주면 되겠죠. 색상이 그라디언트라고 지정이 되어 있군요. 그렇다면 레이어 스타일 적용해서 그라디언트를 넣어주도록 하죠. 짙은 색의 펜툴도 하나 더 그려보도록 할까요? 펜 도구를 들겠습니다. 펜툴 이용하고요. 원하시는 위치 클릭 클릭하셔서 직선으로 일단 표현을 해주세요.
펜 툴을 꾹 누르고 계시면 나타나는 컨버트 툴 이용하셔서 점을 꾹 누르고 당겨 주시게 되면 곡선화 되지요. 위치가 마음에 들지 않을 때는 다이렉트 셀렉션 이용하셔서 점의 위치는 수정 가능합니다. 색상이 지시가 되어 있을 때에는 썸네일 더블 클릭해서 색상을 맞춰 주셔야 되겠죠. 짙은 색상의 쉐입의 경우에는 이렇게 패턴이 추가가 됐군요. 하나를 더 복사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얘를 1라고 선택하시고 컨트롤 J 눌러주시게 되면 쌍둥이가 하나 만들어진 게 보일 거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이름이 헷갈리니까 얘는 패턴이에요 라고 바꿔 놓도록 할게요. 패턴의 경우에는 색상으로 들어가면 안 되겠죠. 레이어를 선택하고 계시고요. 펜으로 작성했던 거니까 펜 도구를 다시 선택을 해봅니다. 그렇다면 위쪽에 옵션이 바뀌면서 채워줄 적에 색깔로 채웠어요 라고 필이 보일 텐데요. 요거를 색깔로 채우는 게 아니라 패턴으로 채울 겁니다 라고 바꿔주시게 되면 정해놨던 패턴들이 보일 거고요. 제일 끝자락에 내가 만든 최종본 콩 찍으시게 되면 적용되는 거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이 친구가 굉장히 선명하게 보이는데 문제 보시게 되면 패턴은 불투명도가 50%입니다 라고 되어 있네요. 패턴 레이어의 오퍼시티를 50%라고 낮춰주도록 할게요. 여기에도 쉐이프, 그림자를 주셔야 되겠죠. 짙은 색의 도형 선택하셔서 그림자 드랍 섀도우 주면 펜툴로 제작한 쉐입이 끝나게 됩니다. 자, 나머지 쉐입들은 커스텀 쉐입에서 찾아다가 넣으시면 되겠네요. 쉐이프 모양이 끝났습니다. 글씨 작업할게요. 타입 툴 누르시고요. 여기요라고 위치를 찍으시고 타이핑 하시면 되겠죠. 지시사항에서 글자의 크기가 두 가지로 제시가 된다면 일부분은 크게, 일부분은 작게 작성하는 겁니다. 구분하셔서 적용하셔야 되겠죠? 야간 트래킹 멤버 모집이라고 하는 글자의 경우에는 에디트 메뉴에서 트랜스폼이라고 하는 곳에 가시면 스큐라고 기울여주는 기능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위아래로 움직입니다 라고 하는 화살표 나왔을 때 그때 적용하시면 되겠죠.
텍스트들을 다 입력했습니다. 레이어들의 순서를 확인해 주시고요. 효과가 빠진 게 없는지 하나하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가이드라인을 뽑아서 위치를 정리하셨다면 뷰 메뉴에 가셔서 가이드라인을 지워주시는 게 좋겠죠. 파일을 저장하실 때 두 가지로 저장합니다. 600에 400짜리는 커다랗게 JPG, 10분의 1로 줄여놓은 60에 40짜리는 PSD 파일을 저장하도록 하죠. 왼쪽 꼭대기에 파일 저장할 겁니다. 세이브, 경로 확인하시고요. 파일의 이름 정확한지 보시고 포맷을 JPG로 바꾸셔야 되겠죠. 커다란 이미지의 저장이 끝났으면 10분의 1로 줄이겠습니다. 이미지 사이즈 가셔서 60에 40짜리로 크기 바꿔주시고요. 손톱만큼 작아진 거 확인하셨으면 파일을 다시 한번 저장하겠습니다. 세이브. 경로 GTQ인지 확인하시고요. 파일의 이름과 포맷 PSD인 거 확인하셔서 저장하시게 되면 마지막 문제도 끝납니다. 펜툴 이용해서 작성하시는 문제가 점점 까다로워지고 있는데요. 충분히 연습하셔서 다음 달에는 꼭 합격하시기 기원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